아까도 그렇지만 남자는 뭐 생식 주기 있다는 거 없어요. 1년 365일 뭐 사춘기부터 뒤지 죽을 때까지 계속 생색 부분열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여성의 생식주기가 될 텐데요. 여자의 생식주기는 크게 뇌하 수체와 난소와 그리고 자궁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뇌하 수체와 난소는 각각 호르몬의 분비기관이겠고 자궁 그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뇌하 수체에서 난소로 출발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름은 FSH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포 자극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했어요? 나눗세포를 가지고 태어났다. X. X죠. 나눗세포는 더 이상 태어날 때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제1 남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제1 남모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우리는 여포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여포가 자극하라, 여포를 자극하라. 호르몬, 호르몬을 한번 살짝 배운 적이 있죠. 2F에서. 호르몬, 여포를 자극하래요. 다시 말해 여포가 발달되겠죠. 여포를 발달시켰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FSH, 여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포가 발달되겠는데요. 그림상 발달되는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발달되는 걸 좀 고칠게요. 크게 이렇게 발달시키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포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난소에서 결국에 여포에서라고 해도 좋겠죠. 난소에서 또는 여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두 번째 이름은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자궁 내벽을 발달시키고요. 물론 여성성을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 역시 에스트로겐 되겠습니다. 자궁 내벽을 발달시키고요. 그 다음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품고 있는 제1 남모가 튀나가서 정자랑 수용되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 여포 입장에서는 자기가 품고 있는 난자가 수용돼서 착상해서 아이를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난자가 만들어지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죠. 새로운 난자가 발달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난자가 발달될 수 있는 FSH가 나온 걸 억제시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LH라 불러주는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시킵니다. LH가 뭔데요 하면 뇌하수에서 다음 나올 호르몬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LH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이름입니다. 황체가 뭔데요 하면 이렇게 여포가 자라다가 이 제1 남모를 바깥으로 튕겨내겠네요. 제1 남모가 튀어나온 걸 뭐라 부릅니까 하면 배란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체 형성 호르몬은 배란하세요라는 호르몬이에요.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란되고 남은 나머지 황체 조직이 황체예요. 다도 무시하지 마. 배란되고 남은 조직이 황체라고 해요. 황체는 여포에서 제1남모가 배란되고 남은 나머지 파트가 황체가 되는 겁니다. 황체를 형성해달라는 것은 배란하세요라는 호르몬이에요. 이해됐습니까? LH, 황체 형성 호르몬,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배란하세요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네 번째, 황체에서 나온 호르몬이 있겠네요.
황체에서 나온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프로게스테론, 자 이거 생각해봐. 황체에서 왜 어떤 호르몬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배란된 제1난모가 다시 제1난모가 이제 제2난모가 되는 거죠. 잠시 1분이 끝났으니까 제2난모의 형태로 배란됐는데 제2난모로 배란된 이놈이 정자에 침입받아서 수정되고 착상하기를 원합니다. 즉 새로운 태아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자궁 내벽을 더더더 발달시키겠죠. 자궁 내벽을 발달을 더더더 활발하게 해야겠고 발달을 또는 유지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제2난모의 형태로 배란됐는데 배란된 제2난모가 수정란이 돼서 착상하기를 원합니다. 임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했어요? 임신이 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난자가 튀어나오면 돼야 안 돼? 또 다른 난자가 튀어나오면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FSH 어떻게 할래? 억제해야지. LH 어떻게 할래? 역시 억제시키겠습니다. 즉 황체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자기가 품고 있던 제1난모를 제2난모까지 키운 뒤에 그다음에 수정되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고요. 수정되고 착상되기를 원한다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성의 생식 주기를 보면 일단 기존에 자궁 내벽이 허물어졌던 월경기가 있겠죠. 월경 첫 시작일로부터 하겠습니다. 약 14일째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배란이 일어납니다. 배란기라고 할 정도를 배란기라고 해도 되는데 너무 짧아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14일째 때 배란될 때 그때 각종 호르몬들의 놈들 중에서 LH 황체 형성 호르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배란되기 직전에 황체 형성 호르몬이 딱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월경기 있고 배란기 있고 그럼 그 앞에는 여포가 자라죠. 월경이 뒤로 된 뒤에는 우리는 여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포에서 자라서 배란이 일어났고 배란 다음에는 황체가 그 바톤을 이뤄갔습니다. 황체기. 그래서 월경기, 여포기, 배란기, 황체기 이런 순서로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프로게스테론 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게스테론 누가 내놓습니까? 하면 황체가 내놓습니다. 배란되면서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쓱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는 하겠습니다. 이 황체의 수명에 대한 얘기예요. 이 황체 수명은 크게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떤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착상이 된다는 것은 수정란이 자궁 내벽에 파묻히는, 다시 말하면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임신됐을 경우로 생각하겠네요. 황체 운명은 수정되지도 착상되지도 임신되지도 않았습니다만 황체는 퇴화됩니다. 황체가 퇴화된다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겠죠. 프로게스테론이 뭐 하는데 자궁 내벽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감소된다는 것은 자궁 내벽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월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진다면 새로운 월경기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리셋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임신됐다면 하겠습니다. 황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고농도로 계속 유지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신을 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프로레스테론 농도가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엔 임신하셨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여성의 생식 주기가 월경, 여포, 배란, 황체 하는데 LH 농도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배란됐죠? 이 배란된 남자는 수정 못했습니다. 어떤은 착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배란된 남자는 수정했군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프로게스테론 농도는 응원하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 농도는 배란되고 나서 프로게스테론 농도 올라갔죠? 이후에 떨어졌네요. 새로운 새로운 배란이라는 뒤에 프로게스테론 농도는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더 쭉 발달하기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황체는 대략 임신 이후에 한 석 달 정도까지 황체는 유지되고 이후에 태반하고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만드는 바톤 터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신 6개월, 8개월 이때보다는 오히려 임신 2개월, 3개월째 유산될 확률이 높은 이유가 그 태반하고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황체가 그 바톤 터치가 조금 늦으면 유산되는 거죠. 이해됐어? 방금 얘기했던 이런 여성의 생식 주기에 대한 내용이 172쪽과 173쪽에 여성의 생식 주기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호르몬 4종류의 호르몬들과 자궁의 내병 발달 정도 그런 것들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에스트로겐과 FSH는 어떻습니까? 근데 뭐 그것들은 뭐 올라가다 살짝 내려갔다는 것들이 있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장 획기적이라고 해야 될 게 획기적으로 크게 변하는 것은 바로 LH와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되겠죠. 책을 읽다 보면 여성의 기초체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기초체온의 저온기와 고온기 이건 프로게스테론 농도와 꽤 유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고온기일 때 여성 기초체온이 좀 더 높은 고온기가 되겠고 올경하면서부터 기초체온이 다시 낮아지는 저온기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1쪽 2쪽 맞나요? 예, 172쪽과 3쪽 여성의 생식주기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근데 있잖아요. 만약 임신을 하면 기초 체온이 계속 높은 거예요. 예. 자, 뒷페이지 넘겨 볼까요? 이제 배란된 남자가 정자의 침입을 받았다. 다시 보면 수정 과정을 보겠죠.
수정 이후에 착상 다시 만드는 임신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배란된 남자 제2난보세포 형태로 배란된다 했습니다. 이 배란된 남자가 수정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함수계 2분열 하게 되는데요. 핵 융합을 통해서 2n짜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이 바로 자궁에 착상되냐면 그렇진 않죠.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 수란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수정란의 세포 분열 우리는 난하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아까 여성의 생식 주기에서 감수 제1분열 때 세포질이 불균등한 배분이 일어난다는데 이 수정란의 세포 분열 난할 과정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난할 과정은 세포 하나가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상실기, 포배기, 낭배기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할구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가 2개가 됐다가 4개, 8개 되겠죠. 하나하나를 할구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래서 난할 과정을 통해서 할구의 개수는 점점이 증가됩니다. 반면 할구 한 개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하면 반절 이렇게 되겠죠. 엄밀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반절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할구 하나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하면 온 거 하나짜리가 반절되고 또 반절되고 또 반절되죠.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할구 한 개의 크기는 말입니다. 그러나 외부 영양 공급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랄 수 있어 없어? 수영이 더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배 전체의 크기나 염색체 개수는 최소부 분열이다 보니까 최소부 분열 이걸 난할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난할 최소부 분열이에요. 염색체 개수는 바뀔 거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약 일주일 정도 시간 뒤에 포배기가 되면서 자궁 내벽에 착상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임신했어요 라고 생물학적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법리적으로는 언제부터 이 태아를 생명 하나로 인식하겠느냐.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사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태아를 모체의 구성물로 봐서 아직은 생명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와 태아를 생명 하나 그 자체로 인식해서 아버지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놈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생명권에 대해서 그 생명을 함부로 지울 수 있느냐 없느냐 흔히 말하는 낙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나라마다 그 낙태의 기준이 다르겠고요. 미국은 주마다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제 문제되고 이슈되고 있는 것이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치 않은 어떤 임신에 대해서 낙태를 할 수 있냐 없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카톨릭이라는 게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성폭행과 같은 그런 거를 통해서 원치 않은 임신도 아이를 낳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리적으로 그런 불가피한 임신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낚시 실험대회 해버렸을 때 이제 임신 몇 주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하지 못하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법리적 문제가 참 많습니다. 미국은 아까 말했다시피 주마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주로 넘어가서 그런 임신 중절, 낙태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는 나중에 법리로 따질 내용이지 생명률 물론 생명윤리로 따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생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언제부터 임신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주된 공부량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수정 및 착상에 대한 그래서 착상하면 임신했어요라는 이 내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극체는 언제 없어져요? 뭐 그냥 그대로 자가소화할 때 써쓰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용어가 배아란 용어와 태아란 용어가 좀 있어요. 시험난 이걸 보자마자 이걸 보고 사람이다 올챙이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이라고 물론 착상된 뒤에 뭐 중추신경도 만들어지고 뭐 심장 이런 것들 기관들도 만들어지고 기관의 분화가 일어나고 손발이 만들어지는 그런 정도 되면 이제 태아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대략 임신 2개월 전후를 해서 뭐 배아와 태아를 이제 구분한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아 때부터 아까 말했지만 생명을 인정하는지 태아부터 인정하는지 아니면 출산 이후부터 인정하는지 그거는 나라마다 법리가 좀 다르다 했죠. 그렇다면 이 태아가 자랄 때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뭘 통해서? 태관을 통해서요. 이때 태관에서 모체와 태아 혈액이 직접 교환되지는 않습니다. 혈액이 직접 섞여버리면 혈액인 다른 모체와 태아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 태관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아이고야 아버지. 모체에서 태아로 넘어가는 물질이 있겠네요. 영양소가 넘어가야 되겠죠. 산소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태아에서 모체로 넘어가는 것은 노폐물과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넘어가는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모체가 먹었던 여러 가지 약물이 넘어갑니다. 알코올을 비롯해서 술, 알코올을 비롯해서 담배를 통한 일산화탄소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모체가 먹었던 여러 가지 감기약 성분이나 이런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태아한테 영향을 주는 약물도 있고 큰 영향 없는 약물도 있습니다. 영향이 없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모체는 상대적으로 그 약 먹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좀 많네요. 여러분들이 어머니한테 임신되어 있었을 때 어머니들이 함부로 약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모체에서 태아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세균 이거 못 넘어갑니다. 세균 사이즈가 커서 못 넘어갑니다. 나중에 A교식 혈액형의 응집 소화에 해당하는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은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아이도 코로나에 걸려 나온다는 뜻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모체와 태아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태반의 얘기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넘어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요. 태아의 발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하단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 약물 중에 대표적인 약물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이 있어요. 들어본 이름일까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탈리도마이드. 임신한 2, 3개월쯤 되면 모체가 입덧이 심해요. 입덧이 심해가지고 제대로 음식 먹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한 음식을 함부로 먹지 못하게 그렇게 자연의 신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입덧이라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입덧을 완화시키는 약물이 개발됐습니다.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입니다. 근데 그 탈리도마이드 약물이 전 세계로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입덧을 안 하게 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쯤에서 유럽에 팔다리가 짧은 기형아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이때 물리하고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이요. 태아한테 넘어가는데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은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결국엔 입덧을 많이 하는 임신 2, 3개월째 팔다리가 자라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때 제대로 혈관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팔다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런 태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유독 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물에 대해서 그 약물 검사하는 기관에서 말단 여직원 하나가 절대로 반대했다. 그러니까 태아한테 이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수입을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물론 고위직들은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수입해갖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단 여직원이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기형아에 대한 원인이 그 약물이었음이 밝혀지고 그 여직원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거 만약에 미국이 풀렸으면 역시 마찬가지. 미국에도 팔다리 짧은 기형아가 장난이 많이 나오겠죠. 자, 뭐 오늘 이 정도까지 해서 뭐 생식과 발생이라는 타이틀로 페이지 170페이지 생식과 발생이라는 타이틀로 175초까지 내용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얘기들은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생명과학 1 수준에서 많이 소개됐고요. 그리고 가정가사라는 시간, 가정가사를 남학생들도 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술과정이라고 하나요? 네. 어쨌든 남녀 모두 공용으로 공부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들이 좀 많이 과목의 어떤 분리도 있었겠고 단원의 어떤 사회관계에서 지금은 교과과정에서 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들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어떤 여성의 생식 주기라든지 그리고 세포 분열에 있어서 각각의 세포 이름들 이런 것들이 교과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수업했던 여기 수업 이 시간 외에는 뭐 배울 방법이 없어요. 물론 과목하면 배웁니다. 1번기 가서는 안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요 세포 분열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중에 유전할 때도 이 그림을 가지고 비교해야 되고 돌연변이 할 때도 이 그림을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정원세포입니다. 나노세포입니다. 제1 정모고요. 제2 다시 제1 남모죠. 감수 제1분열 끝난 뒤에는 제2 정모 두 놈이 나오고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감수체 1분열 때는 제2 남모와 제1 극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감수체 2분열을 하게 되면 정세포 4개와 여기는 난세포 하나 그리고 제2 극체 3을 보실 수 있겠죠. 참고로 극체는 그냥 손에 적어 알아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이름들에 대한 정보들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핵상 EN, N 되겠습니까? 그런 뒤에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뜻은 뭐지? 수정 느낌이요라는 얘기죠. 진상들이 올라갔다는 것은 알겠어? 그런 여러 가지 변형된 그림이라든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에다가 응용 붙여넣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알겠어? 오늘 9강을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7강, 8강 세포 분열 나 아직 덜 풀다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다음 주까지 다 풀어와. 알겠어? 네. 자, 오늘은 9강 문제 풀기 시작하십시오.